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산병원의 박주라 간호사와 인천병원의 김대희 물리치료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각자 해주시죠. 먼저 간호사님부터.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주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대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소개를 하실 때요. 병원 이름 앞에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운영 병원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전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네.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산재 환자분들이 치료와 재활 후에 다시 일터나 가정,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개 직영병원과 3개의 의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 의료진과 우수한 재활 인프라로 차별화된 명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예. 산재 환자분들의 치료 그리고 재활을 받는 병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병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산재 환자의 치료와 재활이지만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 환자분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병원이기도 합니다. 예. 또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건강검진,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 등 공적 의료 영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재 환자의 치료는 물론이고 공공의료의 역할도 하고 있는 병원인데요. 10개 직영병원과 3개 의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김대희 물리치료사님이 근무하고 계신 인천병원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36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우리 동네 믿음직한 공공병원을 슬로건으로 산재 노동자와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간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네. 또 정형외과, 내과 등 총 16개의 진료 과목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전문센터는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선진화된 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직영병원이 없는 대도심 지역에 거주하시는 산재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서울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박주라 간호사님께서도 근무하시는 안산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상록구 유일의 400병상 이상의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재 환자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및 일반 진료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7개 병동 중 2개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올 9월부터 한 개 병동이 코로나 환자 전담 병동으로 변경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요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서 의료진분들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병상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네. 처음보다 현재 10병상 정도 늘려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실부터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의료진들까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고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환자가 입원했을 때 따로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단 7개 직영병원에서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로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주변에 보면은 진짜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하는 것도 정말 큰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간호 인력이 24시간 돌봐준다고 하면 정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아무래도 산재병원인 만큼 다른 병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산재 전문이기 때문에 산재 환자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산재 환자에 특화되어 있는 시범 재활 프로그램과 산재 신청부터 치료, 재활, 직장 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일반 병원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지사의 원스톱팀이 직영병원에 상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또 산재관리 간호사와 같이 일반 병원에서 볼 수 없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맞춤형,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이 특별한 점입니다. 예. 자,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신 만큼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물리치료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물리치료를 이제 받아온 그런 경험들이 같이 있으시잖아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환자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체 정서적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건 전문직입니다. 예. 크게 분야를 나누자면 신경계, 근골격계, 스포츠, 소아치료 등이 있고 이런 분야에서 기능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치료, 수중치료, 전기치료 등 물리적인 요법을 적용해서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가족이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허리나 어깨 이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치료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 분야는 크게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예.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졸중, 척수 손상 등 신경계 영구적인 손상으로 신체 일부분에 장애가 생긴 환자들을 재활시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치료입니다. 또 근골격계는 저희 디스크, 발목염자, 오십견 같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네. 비수술적인 재활로 통증을 줄여드리고 또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수술 후에 근육같이 손상된 연무 조직을 강화하고 운동시켜서 일상으로 복귀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또 스포츠 물리치료사는 스포츠 재활 전문병원에 근무하면서 부상당한 운동선수를 재활시키기도 하고 프로 스포츠팀이나 진천 선수촌 등에 소속되어서 선수들의 시즌 중 컨디션 관리, 훈련 중 부상 방지, 또 경기 진행 중에 급성 손상 시에는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본 것 같아요. TV에서. TV에서요? 네, 그 경기 중에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물리치료사 분들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사실 물리치료사도 엄연히 의료인인 만큼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이나 시험들을 통과해야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물리치료사는 학부 과정이 끝나기 전에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게 되면 면허증이 부여됩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살아가려면 면허 취득 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위에 말씀드렸던 신경계, 근골격계, 소아치료, 스포츠 등 각각의 큰 분야 내에서 여러 가지 학회가 또 존재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잘 선택해서 이수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교육이나 듣다 보면 또 불필요한 곳에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겠죠. 예. 그래서 학부 생활 중 나가게 되는 임상 실습지를 선택할 때 원하는 분야의 병원이나 센터로 실습을 가서 경험해보고 또 그곳의 치료사들에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경험과 내공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취업도 급하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면허증을 받게 되면 취업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네, 졸업 후 취업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또 각 병원마다 직원 채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졸업 후에 대학병원 등의 취업을 원하신다면 지난해 해당 병원의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봉사활동이나 컴퓨터 자격증 같은 필요 스펙트를 꼼꼼히 챙겨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재활병원이나 개인병원 등은 채용 기준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편이고 또 신규 치료사들이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여러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도 많으니까
처음에 임상 나와서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취준생이나 진로 고민하는 분들, 취준생분들이 물리치료사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물리치료사를 희망하는 분들께 이런 이유로 추천한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면허증이 필요한 직업이니까 타 직종에 비해서 취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는 좀 적은 편이고 또 일을 하다가 휴식이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을 그만두고 다시 구직을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제외하고 예. 개인 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사들의 경우엔 요즘 MZ세대가 원하는 워라밸을 예.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워라밸 잘 지켜주고 계시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좀 경쟁이 좀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입사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요? 우선 국내 재활 관련 시설이나 규모, 연구활동 등 다른 병원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만큼 다양한 치료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와 고용 안정 같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물리작업치료사 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는데요. 지원하실 때 팁을 조금 드리자면 예. 채용 시 기본 점수에 가산점 항목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그중에서도 컴퓨터 활용 1급이 가산점이 가장 높더라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직영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숙과 재활 프로그램들이 근골격계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 교육들이 이수하시고 전문성을 갖추시는 게 공단 직영병원 취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물리치료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챙기셔야겠습니다. 가산점 반드시 필요하겠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리고 근골격계 교육 이수하셔야 된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인천병원에서 특별한 재활치료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네, 인천병원의 수중치료시설은 20분부터 올해 인해 국내 최대 규모의 메인 운동풀과 소화 전용풀, 그 외에 수중치료의 특성인 부력과 정수압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침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심 조절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수온은 33도씨로 민간 시설에 비해서 10에서 15도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신에 온열 효과를 줘서 손상된 관절이나 근육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병원의 수중 운동 프로그램은 할리윅, 와츠, 아이치 같은 수중 전문 교육을 이수한 수중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프라를 일반 병원에서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수중치료가 필요해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점도 공공의료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박주라 간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좀 아주 특별한 간호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산재관리 간호사인데요. 공단 직영병원에만 있는 전문 분야로 사내 자격증 제도입니다. 공단병원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3개월간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하면 상급 산재관리 간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산재관리 간호사로 해당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일정 기간을 거치면 7개월간의 전문교육 과정을 다시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하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수 후에는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을 1년에 한 번 8시간씩 받으며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21년 말까지 2급 57명, 그리고 상급 360명을 배출한 상태입니다. 정말 특별한 간호사분들이네요.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인데 네. 혹시 박주라 간호사님도 산재관리 간호사신가요? 네, 저도 공단 내 산재관리 간호사 1기로 현재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예. 간호부가 아닌 재활지원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주라 간호사님이 근무하고 계신 재활지원부는 또 어떤 곳이고 또 산재관리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재활지원부는 산재 근로자분들의 요양 초기부터 종결, 직업복귀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서 직업력 및 상병 확인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특진 진료부터 전문 재활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활 특진,
집중재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산재 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해 주치의를 비롯한 각 치료사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재활팀 회의 운영과 다학제 진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 보상, 재활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및 직장복귀 지원팀 업무를 통해 산재 노동자분들의 성공적인 직장복귀 혹은 사회복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문 재활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활 특진 업무를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특별 진료 이야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재활 특진은 산재 환자가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전문적인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진 제도입니다. 급성기 치료 후 조기에 전문 재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집중재활 치료 대상인 산재 환자에게는 최초 요양급여가 승인된 날로부터 1에서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사에서 특진 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 몸이 아프면 마음도 좀 위축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분들께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다들 바쁘게 움직이시고 네. 또 환자 수도 많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렇게 알아서 상담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산재 환자가 자신의 상병 상태를 좀 더 이해하고 현재 받고 있는 재활 치료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 산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산재 보험에 대해 모르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서 만난 다른 산재 환자분들에게서 정보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는 터라 예. 산재 요양, 보상, 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 걸 산재관리 간호사가 교육하면서 본인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병원, 모든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직영병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사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단에서는 매해 우수 재활 사례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현재 각 공단에는 잡 코디네이터라고 내일 찾기 서비스, 심리 지원 등 산재 근로자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매년 직장 복귀 혹은 사회 복귀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케이스들에 대한 발표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 우수재활 사례는 매년 100건 이상의 사례들이 제출되어 내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2에서 3회에 걸친 심사 끝에 수상자들이 결정이 되고요. 예. 대상을 수상한 산재관리사와 산재관리 간호사와 잡 코디네이터는 발표회장에서 자신들의 케이스들을 발표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상 수상자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간호사님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좌측 다리가 절단된 환경미화원의 직장복귀 지원 사례였습니다. 예. 청소 차량 운전 업무를 하시던 분으로 좌측 무릎이 절단 상태였었고요. 산내에 있는 모든 청소 차량은 수동 변속기 차량이라 클러치를 밟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예.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에 병원 직장복귀 지원팀과 지사 잡 코디네이터가 협업하여 사업장을 여러 번 방문하고 사업주를 설득해서 자동 변속기 차량을 개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면서 무사히 원직장 복귀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린 사례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네. 뭐 다리나 이제 팔이 뭐 잘려서 그럼 이제 주 번 다시 나는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낙담할 수가 있는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제 현장을 바꾸고 도와준 그런 사례잖아요. 우리 사회가 한번 이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희 물리치료사님도 이런 어떤 사례가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도 우측 무릎 아래 절단 환자분이셨고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예.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시던 분으로 1대1 치료 시작하면서 평가를 진행했는데
절단으로 인한 상실감도 있으시고 또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감도 있으시고 재활과 직장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셨어요. 예. 이후 집중 치료하고 수중 치료가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오셔서 물을 무서워하시고 수영도 할 줄 몰랐는데 자유형도 조금 할 줄 알게 되고 또 물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게 됐는데 예. 이분 지구력, 순발력, 근력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필요한 동작 수행 능력까지 신체 전반적인 능력 향상시켜서 무사히 직장 복귀하셨습니다. 예, 치료가 끝나간 시점에는 운동에 흥미가 생기셔서 지속적으로 헬스나 수영할 수 있는 곳도 같이 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의 계획도 적극적으로 설계하시고 밝고 진취적으로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시범 재활수가 프로그램들이 환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예. 네, 진짜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정말 훈훈한 이야기 말씀 전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마음을 많이 다잡는 편입니다. 하루빨리 예전에 생기 넘치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하면서 네.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자리에서 제가 맡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응원합니다. 자, 네. 네, 산재 근로자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공단 직영병원을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